세네갈의 마지막 키커. 자, 막으면 올라갑니다. 카뱅 디아네 맞거나 디아네가 실축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36년 만에 4강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됐습니다. 대한민국 이 경기를 이깁니다. 이런 경기를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언제 또 볼 수 있을까? 정말 짜릿한 경기였어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기분 좋으시죠?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종현 감독님 질문을 너무 떨려서 저도 사실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했던 것 같은데 일단 36년 만에 4강 신화 쓰셨습니다. 출장 이제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집에 있는 가족도 사실 보고 싶기도 하고 루블린에서 빌스코 비아와에서 우치에서 MBC 뉴스 정규묵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U20 월드컵을 이번에 현장 취재하고 돌아온 스포츠국 스포츠 취재부의 정규묵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MBC에서 제일 침착하신 분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이번에 반성 많이 했죠.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왜냐면 처음에 소집했을 때 이제 선수들이 우승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승이 목표로. 큰 목표는 일단은 당연히 우승이고요. 아무것도 안 들고 와도 되니까 꼭 우승만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때 사실 기자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가 우승을 할 수 있다고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나. 근데 그게 선수들한테는 허황된 꿈이 아니었던 거죠. 지금까지 설마 가겠어? 하고서는 어떻게 보면은 조별 예선부터 가면은 출장 기간이 너무 이제 길어지니까 16강부터 이제 출장을 간 거죠. 죽음의 조에서 살아남자마자 숙명의 라이벌전이 성사됐습니다. 부담은 되지만 일본을 꺾으면 기세는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알고 보면 선수들한테도 가장 힘들었던 건 한일전이었던 것 같아요. 일본이 조별리그부터 경기력이 괜찮았고 우리랑 할 때도 그냥 지는 경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후반전에 정종현 감독이 전술 변화를 주면서 그게 그렇게 통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또 못했던 거죠. 그것도 일본을 16강에서 만난 게 우리한테는 좀 동기부여가 좀 되지 않았을까. 기자들도 왠지 일본은 꺾어주기만을 바라는 심정은 사실 있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기자석에 앉아 있는데 바로 앞에 이제 일본 전력 분석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희 이제 좌석에는 이 모니터가 없어가지고 거기 일본 분석하는 친구들이 이제 보는 모니터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되게 눈치를 주더라고요. 계속 째려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기는 걸로 끝났을 때 되게 쌤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모니터 하나 안 보여주려고 어찌나 눈치를 주든지. 일본의 마지막 공격기에 우리가 이 마지막을 잘 버텨내야겠습니다. 반대쪽으로 올라갑니다. 헤딩. 너무 잘 막았습니다. 파울입니다. 자, 그렇죠. 경기 끝났습니다. 네. 자, 대한민국과 일본의 16강전 대한민국이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6년 만에 U20 월드컵 8강 무대에 오릅니다. 한일전 앞두고 황태현 선수 인터뷰 끝나는데 황태현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기자들한테. 이강인 선수가 부탁을 해가지고 한마디만 좀 해도 되겠냐는 거예요. 강인이가 좀 부탁을 저한테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애국가를 부를 때 좀 크게 같이 불러줬으면 애국가를 부를 때부터 저희가 좀 더 압도했으면 좋겠다는 좀 말을 좀 전해주라고. 포르투갈전 첫 경기 우리 패한 그 경기에서 포르투갈 선수들이 애국가를 엄청나게 크게 부른 거를 이강인 선수가 듣고서는 거기서 기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꼭 애국가 크게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형들한테 애국가 크게 부르자고 하고 팬들한테도 또 그렇게 얘기한 거고. 사실 이번에 페널티킥으로 2골을 넣었는데 이강인 선수가 페널티킥 2골 다 자기가 차고 싶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골 욕심도 있고 우크라이나 선수들이랑 눈 마주치면 우크라이나 선수가 눈 돌릴 때까지 눈싸움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고. 지고 싶지 않은 그 승부욕만큼은 다른 선수들보다 엄청 강했던 것 같아요, 이강인 선수. 이강인 선수 혹시 숙소를 누구랑 같이 쓰냐, 혼자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강인 선수도 아마 그거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도 팀에서 배려를 많이 받는다는 걸. 그렇게 배려를 받는 만큼 형들한테 많이 찾아갔대요. 모친 형들한테 직접 방에 찾아가가지고 준비해라.
형 아니면은 누가 준비를 하겠냐? 그러면서 형들한테 굉장히 많이 위로를 많이 해주고 되게 어른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항상 그렇게 형들을 챙겨주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절대로 존댓말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반말로. 거기 오세훈 선수 같은 경우도 별명이 뭐 오바마로 이제 선수들한테 불리는데 오세훈 선수한테도 항상 바마 그러고. 게임 끝나고 울었어요. 진짜 울었고 너무 좋아서 진짜 창피해. 너무 좋아서 우는 거 처음이야. 아이 또 울어. 많은 경기 봤지만 저도 그런 정말 뭐랄까 역대급 경기는 저도 본 적이 없어요. 후반전에 2대1로 지고 있었잖아요. 이제 기자들끼리 그냥 우스갯소리로 뭐 빨리 귀국 비행기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경기 끝나고 그라운드에서 끝나자마자 선수하고 이제 감독을 인터뷰를 해요. 그걸 이제 방송 3사 기자가 돌아가면서 하는데 세네갈전이 제 차례였어요. 경기 끝나기 한 5분 전에 밑에 내려가서 대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 안 끝났는데 제가 수첩에다가 저 나름대로는 이제 질 경우 가정해서 막 질문을 막 이렇게 몇 개 막 쓰고 있었죠. 그 쓰고 있는데 갑자기 골을 만들어낸 자, 이강인. 머리 한번 가보죠. 됐어요. 이게 골을 만들어냅니다. 아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 우리 선수들이네요. 연장 가서 다시 기자석으로 이제 다시 올라갔어요. 조용욱 역전골 또 터지네? 그러고 저는 이제 연장전 또 이길 거 이제 생각을 하고 밑에 이제 또 내려갔어요. 이번에 이제 이길 거 대비해서 막 또 질문 쓰고 있는데 연장 끝나기 전에 또 동점골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승부차기는 그냥 밑에서 봤어요. 처음에 이제 키커 2명 다 못 넣었잖아요. 아, 이제 진짜 지는구나 하고 거기서 또 질문 이제 또 지는 거 가정에서 또 쓰고 있는데 막판에 그렇게 이제 딱 이기고 나서 와, 정말 어떻게 이런 경기가 있지 하고서는 막 좋아가지고 이제 한국 축구 거의 역대급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솔직히 좀 개인적으로는 VAR은 뭐 결국에 뭐 경기 재미를 좀 더하기도 하긴 했지만 좀 너무 과한 면도 없지 않았나. 이번 대회에서는 이동하는 게 하여튼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경기를 한 3일에 한 번씩 치르니까 일정이 되게 촉박해요. 거의 시골, 조그만 도시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동거리가 너무 길어요. 기본으로 하여튼 차를 한 5-6시간은 타야 되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경찰차가 앞에 호송을 해주면 폴란드 내의 어떤 규정 속도를 지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과속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폴란드는 2시간 운전하면은 한 30분을 운전기사가 항상 휴식을 취해야 된대요. 이동에 그냥 하루를 그냥 다 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에콰도르 4강전 할 때 거기가 이제 루블린이라는 도시였는데 결승전을 하면은 그 우치라는 곳까지 한 차로 한 3시간인가 4시간을 가는데요. 져가지고 3, 4위전을 하면은 폴란드 맨 북쪽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는 차로 한 7, 8시간을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결승으로 가자. 그래서 응원을 더 강하게 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젊은 태극전사들의 마지막 공격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안정환 의원이 또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까지 또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선수들의 선전에 정말 무한한 박수를 보내고요. 자, 마지막 킥. 우리가 원하는 거 넘었고 결과는 냈어요. 그럼요. 일단. 자, 이강인의 왼발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자, 끝내네요. 자,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2019 피파 U20 월드컵 결승전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의 경기는 우크라이나가 3대1로 우리 대한민국을 누르고 우승컵을 가져갑니다. 아쉽죠. 많이 아쉽죠. 보통 우리 선수들이 경기를 저녁 8시 반 경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8시 반이면은 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서늘했어요. 근데 그날은 현지 시간 6시 경기였는데 와, 너무 더운 거예요, 날씨가. 그래서 와, 이거 날씨가 너무 더워서 선수들 이거 지치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좀 우리 선수들이 그 전이랑 뛸 때랑 조금은 지쳐 보이긴 하더라고요. 좀 여러 가지로 뭐 운도 따르지 않고 좀 체력적으로도 좀 지쳐 보였던 경기가 아닌가. 보통 한 경기 끝나면은 거기 피파 관계자들이 이거를 다 수거해 가요. 근데 이게 결승전이어서 다 끝나서 그런지
피파 사람들이 이걸 수거를 안 해가더라고요. 이거를 입어야만 경기장에 내려갈 수 있어요. 기자석에서는 요거는 안 입고요. AD 카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요거를 항상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색깔이 좀 다르고요. 중계권이 있냐 없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영어 약자로 된 게 이제 경기장, 어느 경기장을 이제 들어갈 수 있다.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숫자는 미디어 센터라든지 기자석이라든지 이제 각각 번호마다 갈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좀 되게 인상에 남았던 선수가 이규혁 선수예요. 이규혁 선수가 이제 왼쪽에 미드필더를 보는 선수인데 이제 같은 포지션에 최준 선수라고 있거든요. 이제 그 선수의 경기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이규혁 선수는 어떻게 보면 뛸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훈련장에서 한번 인터뷰를 하는데 이 선수가 하여튼 인터뷰를 하다가 막 울먹이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경기를 못 뛰는 거에 대해서 속이 상했겠죠. 결국에는 결승전에서 꿈을 이루긴 했죠. 정종영 감독이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좀 배려를 해준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그 선수한테는 되게 잊지 못할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수들은 별로 그렇게 관심도 많이 받지 못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경기 한 경기 이기는 게 거의 뭐 이변이었고 뭐 충격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뭐 결승까지 간 게 되게 그래서 더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강인 선수랑 오지는 않았지만 뭐 미넨에서 뛰던 정우영 선수, 그 다음에 K리그에서 뛰던 뭐 서울의 조용욱 선수, 수원 전세진 요 정도까지만 사실 기자들도 어느 정도 좀 알지 뭐 대학교에서 뛰거나 아니면 뭐 아직 데뷔도 못했거나 이런 선수들은 사실 기자들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해요. 이 선수들이 결국에 커서 올림픽 대표가 되고 올림픽 대표가 이제 된 다음에 또 성인 대표팀이 이제 되는 거라 앞으로라도 하여튼간 지금 이 선수들한테 이제 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이강인 선수도 발탁 가능성이 있고 지금의 어떤 20세 이하 대표팀 중에서도 발탁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 많으니까 뭐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 딴 거만큼 또 어느 정도 성과를 이제 낼 수도 있는 거니까 가서 취재를 하면 뭐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좀 기대도 많이 되고요.